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오늘은 소통의 시간 52부로 조직 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두서없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어, 요거는 이제 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질문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뭐 어디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내용들, 그리고 요 정도면 신입사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교과서적인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에 우러나와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취직하기 전에는 취직을 하고 싶어서 막말로 좀 이렇게 막 바람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제 조금 이게 속어를 쓰면은 좀 안달이 날 정도로 이렇게 좀 취업을 하고 싶은, 이게 좀 뭔가 갈망을 한다고 하나? 뭐 이렇게 좀 갈망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은 그때 신입사원 때의 초심이 이제 사라지죠. 이건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군 생활도 했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다양한 데서 이제 대기업서부터 해 갖고 조그마한 회사까지 다양한 이제 조직 문화에서 일을 해 봤던 경험을 토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는 요 점을 좀 참고하셔서 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이게 직장 생활에서 채용 공고를 해서 입사 지원서를 내고 인제 실무진 아니면 임원 면접, 이제 경연진 면접이라고 하는데 경연진 면접을 보고 이제 채용 검사를 받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OJT 교육을, 이제 그룹 교육을 하고 이제 OJT 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 그냥 그룹 교육 없이 OJT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가면서 이제 출근 첫날 이 이제 긴장을 많이 하죠. '도대체 나 모르는 거 시키면 어떨까? 그다음에 내가 아는 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닥 내 나의 지식이 바닥이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별 경험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야근을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점심을 어떻게 먹을까?' 그다음에 '어떤 복지가 있을까?' 뭐 다양한 생각이 인제 교차를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인제 조직 생활에서 인제 대인 관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인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1 편은 이제 신입사원 위주, 이제 나의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좀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돼야 될지를 어 좀 알아볼까 합니다. 신입사원이 딱 들어가면 신입사원은 일단은 윗사람들이 봤을 적엔 좀 패기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다음에 뭔가 열정이 있고, 아니면은 뭔가 순종적이고, 순종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적이고 막 자꾸 대드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요. 물론 내가 어떤 레벨에 올라와서 윗사람과의 생각이 달라 갖고 얘기하는 거 좋지만은, 이게 대든다라고 하는 거는 결론은 상사의 말을 듣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제 좀 인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상사와의 트러블에 의해서 회사를 인제 그만두는 일도 생깁니다, 실제. 그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계속 이렇게 윗사람에 부딪히면은 자기 잘났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윗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직 생활을 해 보니까 윗사람을 이기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진짜 뭐 그 불 어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윗사람을, 밑에 하위에 있는 사람이 이겨서 이게 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수능을 하든 아니면은 내가 회사를 떠나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인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생활을 신입사원으로서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고, 거기에 인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기준이에요. 나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뭐 일은 그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몰라요. 개뿔도 모른다고 좀 이렇게 단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라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사원이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부서에 이제 인사를 이제 시키는 문화도 있고 또 아닌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 가지고 방치되는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윗사람 인사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거기 선임이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소개를 다 시켜줘요. 그래서 회사 전체를 한 바퀴 다 대부분 다 돌아서 인사를 해요. 근데 인사 한 번 했다고 뭐 그 직원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인사를 하고 나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퇴근할 적에 이제 먼저 간다라고 하면 예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이제 반기는 게 좀 좋을, 그 반기거나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퇴근이에요. 출퇴근 보통 뭐 9시 아니면 9시 반, 뭐 8시 요 사이에 대부분 이제 직장에 이제 출근 시간이 이제 정해지는데, 8시에 출근했으면은 5시에 퇴근하는 거고, 8시 반에 출근했으면은 5시 반, 그다음에 그 9시에 출근했으면 어때요? 9시에 출근했으면 6시에 퇴근을 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게 피부 약이 작년도서부터 계속 알레르기 약을 좀 먹다 보니까는 그 약의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이게 입에 이제 그 침이 자꾸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먹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출퇴근을 좀 먼저 출퇴근을 20분 일찍 오고 20분 늦게 퇴근하는 그런, 뭐 10분도 좋아요. 10분 일찍 그 출근을 한 20분 정도 그 일찍 출근하고 퇴근을 한 10분 정도, 아니면 뭐 같이 퇴근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윗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막 끌고 나가지 않는 한 좀 남아서 일 마무리 좀 하는 척 좀 하고 그러고 이제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좀 윗사람들한테 좀 좋게 찍혔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나만의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출퇴근 시간을 좀 20분 정도 그 일찍 퇴근하고 또 그 일찍 와서 늦게 퇴근하고 요러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 윗사람들이 '아 저 사람 좀 자세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일단은 업무 시간만 있고 싶어 하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인제 그 뭐 다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저는 좀 행동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윗사람들이 인제 좀 이렇게 시켜요. 근데 윗사람들이 이제 바쁜 사람들도 많아요. 또 한가하고 농땡이 까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인제 바로 여러분들이 가면은 뭐 대리나 과장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위에 선임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바빠요, 일치기. 그러다 보니까는 막 적극적으로 좀 못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오다를 뭐 팀장이나 과장이나 대리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았을 적에, 아니면 선임 고참한테 받았을 적에는 일단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그냥 해 봐." 하고 던지면은 "관련 자료 이거 보고 좀 찾아서 한번 해 봐." 하면서 메일로 관련 자료 전달해 주고 인제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하드 카피본을 가지고 던져 주고 이제 보게 하죠. 그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보고서를 쓰라고 했어요. 아니면 계획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 계획 보고에 대한 내용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그래서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갈지를 몰라. 근데 이제 보고서 양식은 있어. 근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냥 가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일단은 스터디를 하고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초안. 기존 거를 짜집기 하든 해 갖고 초안을 만들어서 일단 갖다 주고 그다음 서 "요렇게 하면 될까요?"라고 중간중간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윗사람이 시킨 거에 일정이 인제 촉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윗사람들도 이렇게 표정이 굳어요. 아니면 안 좋은 소리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면서 일단 초안을 빨리 만들고 방향을 빨리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좀 물어보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윗사람도 안 해본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전화해서 뭐 "이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화해서 뭐 물어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나 모르는데 좀 알려달라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뭐뭐뭐뭐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인허가 관계도 그렇죠. 대관 업무들이 대부분 뭐 시청이나 아니면 전기 같은 경우 한국전력공사나 아니면은 뭐 인허가 기관들이 있어요. 뭐 산자부 뭐 이런데 아니면 환경부 이런데 인허가 기관에 그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하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 이 3번 사항이랑 뭐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에 대한 3번 사항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는데 보고를 이게 보고를 이게 뭐 어떤 뭐 외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간다든가 출장 갔다 와서 끝났을 적에 전화상 보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이게 윗사람들한테 보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윗사람이 알고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자르는 사람은 이쁨 받죠, 사실. 이거는 군대에서 특히 이게 적용이 잘 되죠. 보고 자르는 사람. 눈도장 뭐 잘 찍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요거.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면은 뭐 중간 보고들을 계속 진행 사항들을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윗사람들도 인제 얘가 언제쯤 끝나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듀데이트 딱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윗사람들을 신입사원 시키기가 되게 불안해해요, 사실. 얘가 뭘 안다고 해. 그러면 인제 거기 대리나 과장 하나 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그 과장이나 대리나 아니면 사수가 좀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시로 가서 인제 보고를 해 주고 내용을 검토받는 게 좀 좋을 거로 저는 좀 생각이 돼요. 뭐 3 번이나 4 번이나 좀 같은 말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찾아봐라라고 했어요. 찾아봐라. 찾아봐라.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의 내가 인제 OJT를 좀 시키고 멘토 역할을 좀 수행해 봤을 적에 진짜 잘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 갖고 엄하게 해와 가지고 인제 시간 다 돼 갖고 엄하게 해 가지고 와서 인제 욕먹는 일이 좀 벌어지고 그러는데, 신입사원한테는 누구도 잔소리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뭐라 막 이게 싫은 소리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존에 있던 세대랑 지금 요즘 들어오는 세대를 이제 그 위에 이제 고참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밑에 사람을 깨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사람 같이 일을 묶은 사람을 좀 깨는 경우도 있어요. 인제 회사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저도 이게 좀 답답했던 게, 나중에 요거 인제 신입사원 편 말고 윗사람이 신입사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 찾아봐라는 뭐냐면은, 이게 회사가 신생 회사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거 관련 자료들을 다 바인딩을 해 놓던가 컴퓨터에 많은 자료들이 이게 백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담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료들을 잘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잘 주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인제 그냥 막 자료 그냥 내가 했던 거 보고했던 거 다 주고 하는 편이지만은, 또 그게 자기 고유 업무라고 생각해서 오픈하는 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제일 그 하드 카피본으로 출력된 거는 또 이게 바인딩하는 회사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만한 거, 일을 만약에 누군가 오다를 여러분들께 내리면은 그 일에 관련된 유사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벤치마킹을 하고 인제 BP라고 이제 BP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인데, 그거 말고 벤치마킹,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해 둘게요. 벤치마킹을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여러분들 업무에 인제 좀 이게 참고를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기간이 지나면 관련 자료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부탁할 일은 없겠죠. 근데 인제 신사원들은 컴퓨터가 깨끗하잖아요. 포맷한 컴퓨터 그대로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뭐 필요한 거는 PDF로 이제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하든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거화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아니면 1년, 2년, 3년 싸움에 이게 바로 노하우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직을 할 적에도 일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제 연봉이 이제 올라가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인제 초임에 대한 그 이제 연봉을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한 업종에 몇 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그 위치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에 가더라도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의 위치는 다릅니다. 그건 냉정한 거예요. 내가 인제 영상에서도 이제 경력을 많이 하는데 뭐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 갖고 "난 경력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건 시켜보면 알거든요. 그다음에 정말 열심히 뛰어 가지고 이 경력을 쌓은 사람이랑은 나중에 연봉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연봉이 만약에 그 회사에 뭐 이직을 해서 연봉이 업그레이드 돼서 갔다고 쳐요. 근데 시켜보면 그 사람한테 시켜보면 알아. 막 막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연봉이 인제 그다음부터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배울 적에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되고, 머릿속에 그 프로시저를 절차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게 꿰차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인제 말씀드린 거는 인제 요거는 이제 개인 신싸움 위주에서 나에 대한 인제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잠깐 인제 부연 설명하면은 인제 조직 생활을 잘하고 대인 생활을 잘하는 거는 인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팀이야. 그러면 기계팀도 있고 뭐 설비팀도 있고 인사팀도 있고 총무팀도 있고 뭐 경영팀도 있고 뭐 품질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인제 윗사람이 시킬 적에 인제 다른 부서와의 인제 커넥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적에는 인제 전화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좋지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저는 회사를 많이 이직을 해 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해 주고, 얘네들이 몰라서 이쪽에도 뭐 다른 부서도 신입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신입사원끼리 인제 얘기해서 나한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른 부서의 신입사원이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좋게 반겨요. 어떤 사람들은 막 "야 이런 것도 모르냐? 니네 윗사람한테 물어봐." 하면서 핀잔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 나중에 잘 안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관 부서와의 관계도 좀 좋게 해 주고, 뭔가 내가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가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신입사원으로서 설명을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좀 좋을 거다. 왜냐하면 무조건 뭐 메일 보내고 뭐 업무 협조전을 보내든가 뭐 부서 메모를 보내든가 해서 그냥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꾸로 전화 와서 시달리는 거꾸로 전화 와서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할 바에는 처음에 한 번은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제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아무개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인제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사람을 빨리 친해져야지 저도 경력으로서 들어가 가지고 그 회사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결론은 친절이었어요, 친절. 그다음에 적극성. 그다음에 내 돈 들여서 밥도 사 주고, 인제 밥도 사 주고 차도 먹고 이러면 빨리 친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다른 인접 부서와 얘기 안 해도 또 다른 동료들이 또 "아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신입사원은 "인사를 첫 번째 잘해라." 이제 정리합니다. 조직 생활에서 대인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신입사원 편에서는 인사를 잘해라. 두 번째, 출퇴근 시간을 20분 일찍 늦게, 출근은 20분 일찍 하고 퇴근은 20분 늦게 하는 습관을 들여라. 세 번째,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네 번째, 보고 잘해라. 다섯 번째, 찾아봐라. 멍하니 멍 때리지 말고 찾아봐라.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찾아봐라. 시키는 거 없을 적에는 찾아보고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 검토해라. 방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치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방치하는 회사들은 여러분들께서 판단 잘해요. 갑자기 이제 일 확 떠져요, 몇 개월 있다가.
그러니까는 이 방치 기간이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멘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백데이터화해서 관련 자료들을 그 출력해서 보든 컴퓨터로 보든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조직의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는 게 좋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지만은 빨리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치되는 회사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찾아봐야 돼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방치하는 회사는 특히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궁금한 거 물어보고 찾아봐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런 회사들은 조직이 있어도 워낙 바쁘니까는 신사원들 데리고 일을 할 여력까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섭섭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일 시키면은 저 배운 거 없는데요.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거는 적극성이 엄청 중요해요. 적극성, 열정 이런 것들. 신사원들의 그런 모습이 퇴보되면은 신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과 열정과 막 궁금증을 자기가 적극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서부터는 다 신사원 딱 들어가면 다 리셋이에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직장 생활 할 때서부터 이렇게 인제 처음 할 때서부터 여러분들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